안녕하세요. 서천군 농업기술센터 축산기술팀 박민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지역에 알맞은 사료작물 안전재배 기술에 대해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지피지기는 백전백승! 도사료가 어떻게 생산되어 이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두면 좋겠죠. 교육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내 조사료 생산 현황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조사료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 깊게 보실 것이 바로 이 자급률입니다. 2015년 79.5%에서 2020년 81.4%로 향상되었는데요. 자급률이 향상된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육도수 증가로 자연스레 수요가 증가하면서 소비량도 증가하였고, 두 번째, 국내 기후에 맞는 신품종 개발로 생산량이 늘었으며, 세 번째, 기온 상승으로 사료작물 재배가 가능한 재배 적지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사료작물이 482만 톤이나 생산되고 있는 걸까요? 붉은색의 세 가지 품종이 IRG, 호밀, 청보리 등의 동계 사료작물이고, 푸른색의 세 가지 품종이 수수류, 옥수수, 귀리 등의 하계 사료작물입니다. 동계 사료작물이 전체 사료작물 중 80%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서천 지역의 경우 동계 사료작물이 전체 사료작물 중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IRG가 78%로 대부분 IRG를 재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IRG, 청보리, 호밀 등의 동계 사료작물 재배 기술에 대하여 배워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재배 비율이 높은 IRG에 대해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IRG는 9월 25일에서 10월 상순에 파종해야 하며 파종일이 10일만 늦춰져도 생산량이 5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하니 꼭 파종 적기를 준수해 주시고 파종량은 1헥타 기준 30에서 40kg 정도 뿌려주세요. 근데 내가 깜빡 잊고 파종 적기를 놓쳤다 하시면 표준 파종량에서 30에서 40% 정도 증량하여 파종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 너무 잘 키워보고자 100% 이상 증량하여 뿌리실 경우 어린 싹들이 빽빽하게 자라게 되어서 생육이 부진하거나 분월 강수가 감소하니 정량 파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료는 NPK 기준 헥타당 140, 120, 120kg 정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IRG는 극조생종부터 만생종까지 다양한 신품종이 육성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IRG를 빨리 수확하고 그 자리에 모내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수확 시기가 빠른 조생종을 많이 선호하시죠? 그래서 4월 하순에서 5월 상순에 수확 가능한 그린팜과 코이너리를 주로 재배합니다. 더불어 IRG는 추위에 견디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내한성이 높은 품종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중생종과 만생종은 선호도가 낮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많이 활용하시는 임모증 파종 기술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벼 마지막 물떼기 직후 토양에 수분이 충분할 때 IRG를 파종해야 하며 벼 수확 과정에서 트랙터에 밟히는 것을 감안하여 헥타당 50에서 60kg 정도로 증량하여 파종해 줍니다. 그러면 보시는 사진과 같이 IRG가 자라하게 되고 파종한 지 10에서 15일 이후에 논이 어느 정도 말라서 콤바인이 빠지지 않을 때 벼를 수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벼 수확 후 2, 3일간 볏짚을 말리는데요. 이때 볏짚을 오래 널어두면 볏짚 아래에 있는 IRG 어린 묘가 햇빛을 못 받아서 썩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볏짚을 수거해 주시고 볏짚을 수거한 후에는 밑거름을 뿌려줍니다. 그럼 임모중 파종과 볏짚 수거 후 파종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남부지방의 경우 10월 하순에 파종해도 월동 전에 적당한 생육 상태까지 자랄 수 있지만 중부지방의 경우 9월 중하순에 파종해야 겨울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임모중 파종은 IRG를 9월 중하순에 적기 파종하여 월동률을 높여주고 그럼 당연히 생산량도 늘겠죠? 또한 무인 헬기를 활용하면 단기간에 넓은 면적을 파종할 수 있어 대규모 재배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임모중 파종 시 논의 수분이 부족하면 발화율이 떨어지고
볏짚 수거가 늦어지면 어린 싹이 충분히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수분 관리와 빠른 볏짚 수거가 중요한 기술 요인이 되겠습니다. 앞서 제가 표준 12량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기억이 안 나신다면 잠시 뒤로 가서 다시 보고 오셔도 좋습니다. 네, 다 보고 오셨다면 NPK 기준 헥타당 140, 120, 120kg인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이 표준 12량을 알기 쉽게 실제 시용량으로 바꾸면 밑거름으로 복합비료 9포, 웃거름으로 요소 11포를 주시면 됩니다. 밑거름은 파종 후에 주면 되는데 웃거름은 언제 줘야 되는지 헷갈리신다면 월동 후 이른 봄에 주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 지역의 경우 3월 상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나는 정확한 시기를 알고 싶다 라고 하시면 잎을 자른 후 그 잎이 1cm 이상 새로 자랄 때를 생육재생기라고 하며 생육재생기 직후 10일에서 15일 이내에 웃거름을 주시면 됩니다. 월동 전후 관리도 매우 중요한데요. 파종 후 다밥을 해줄 경우 서리빨과 건조 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다밥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생산량이 15% 이상 증가된다고 하니 꼭 해주셔야겠죠? 제가 현장을 나가보면 배수로를 정비하지 않은 논들이 많이 보입니다. 벼와 다르게 사료작물은 습해에 약하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배수로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동 후 생육 현황을 봤을 때 월동률이 50% 이하라면 2월 초 중순에 신규 파종을 실시해 주시고 월동률이 70에서 80% 정도라면 임모율이 낮거나 생육이 부진한 곳 위주로 추가 파종을 실시해 줍니다. 월동 전 초장이 너무 길다면 40cm 이하로 예치해 주시고 초장 20cm 내외, 분월수는 5, 6개 정도일 때 월동에 가장 유리한 상태가 됩니다. 제가 IRG 재배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IRG 적정 파종 시기로 올바른 것은? 2번 IRG 표준 12량으로 올바른 것은? 다 맞추셨나요? 그럼 이제 또 다른 동계 사료 작물 청보리와 호밀의 재배 기술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청보리는 10월 상중순에 헥타당 150에서 200kg 정도 파종하며 비료는 NPK 기준 120, 100, 100kg 정도 시용해주세요. 현재 영양 한 품종만 보급 품종으로 보급되고 있으며 충청 이남 담리작 재배 지역에 적합한 품종입니다. 단위 면적당 줄기수가 적어 파종량을 증량하여 뿌려주시고 적기에 파종하여 냉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청보리는 가락 끝부분이 노랗게 변할 때 수확하는데 412G로 이용할 계획이시라면 수확 작업 중에 알곡이 많이 떨어져 사료 가치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수확 시기를 조금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은 호밀입니다. 호밀은 내한성이 매우 강한 품종으로 주로 경기도나 강원 지역에서 재배됩니다. 파종 적기는 10월 중순, 파종량은 헥타당 150에서 200kg, 비료는 NPK 기준 120, 100, 100kg 정도로 청보리와 유사합니다. 호밀의 생육 단계별 수량성 및 사료 가치를 나타낸 표인데요. 출수 이후 사료 가치 감소폭이 커서 적기 수확 시기가 짧기 때문에 사일리지로 이용하실 경우 4월 초 중순에 수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다 키운 겁니다. 이제 수확을 할 차례인데요. 적기에 맞춰 수확을 한 후에 수분을 날리기 위해 뒤집는 작업을 해줍니다. 그리고 널어놨던 사료작물을 모아서 랩핑을 해주면 끝이 납니다. 간단하죠? 제가 수확 작업 중에 활용할 수 있는 2가지 꿀팁을 알려드릴 건데요. 한 가지는 수확 시에 컨디셔너를 부착하여 예치하면 식물체에 물리적인 상처를 가하여 조사료를 좀 더 빠르게 건조시킬 수 있고, 두 번째는 반전기를 이용하여 하루에 1, 2회 정도 뒤집어주면 3, 4일 내에 수분 함량 15% 내외의 고품질 건초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간 단축을 위해 하루에 3, 4회 이상 뒤집으면 알곡과 잎이 떨어져 사료 가치가 감소되므로 적당한 횟수로 뒤집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조사료를 잘 고르는 것도 중요하겠죠. 고품질 조사료를 구입하기 위해
제일 먼저 누가 어디서 생산했는지를 확인하고 품질 검사를 실시한 조사료라면 등급표를 확인하여 높은 등급의 조사료를 선택합니다. 조사료에는 다양한 초종이 있고 수확 시기에 따라 영양소 함량이 다르므로 내 농장에 적합한 조사료를 선택하고 흙이나 모래 등 이물질이 혼합되어 있지는 않은지, 비닐 포장에 찢긴 부분이나 파먹은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일리지의 적정 수분 함량은 60에서 70%, 헤일리지의 적정 수분 함량은 40에서 50%이며 추가적으로 곰팡이와 미생물 첨가 유무를 확인합니다. 건초를 구입 시 수분 함량은 20% 이하로 향긋한 풀냄새가 나는 것을 선택하면 고품질 조사료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국내 사료작물 현황부터 동계 조사료 재배 기술까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기본적인 내용들이지만 다시 한번 상기하셔서 고품질 조사료 생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 자급률이 83%까지 올라가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도 풍년 농사의 길 기원하며 이상 서천군 농업기술센터 박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